도연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키스는 부드럽지 않았다.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도연의 손이 그녀의 뒤통수를 감쌌고 지연의 손은 그의 셔츠깃을 움켜쥐었다.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다. 입술이 맞닿은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빗소리도 형광등의 윙윙거림도 복도의 공허함도 모든 것이 증발했다. 오직 그들만이 남았다. 서로의 숨결, 서로의 체온, 서로의 떨림. 지연이 입술을 열었다. 도연의 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혀와 부딪혔다. 달콤하고 쓴맛이었다. 커피의 잔향과 섞여 형언할 수 없는 감각이 입안 가득 퍼졌다.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의자에서 일어서게 했다. 지연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되었다. 심장이 맞닿았다. 서로의 고동을 느꼈다. 빠르고 불규칙하고 통제할 수 없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그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존칭도 호칭도 없이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마지막 방어선이 허물어졌다. 도연이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눌렀다. 지연이 고개를 젖혔다. 그의 입술이 쇄골을 따라 내려갔다. 혀끝이 피부를 핥았다. 미세한 땀의 짠맛이 느껴졌다. 지연이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무너진 결혼, 낯선 상담실. 39의 가을은 차가웠다. 지연은 로펌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지나치게 깨끗하고 차분했다. 마치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감정을 소독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핸드백 안에 든 이혼 상담 예약 확인서를 만졌다. 종이의 감촉이 차갑고 단단했다. 15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5해를 함께 살았던 사람과의 결별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낯선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남편이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 알게 된 것도 아니었다. 세 번째였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지도 몰랐다. 또 참으면 되겠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의 시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한 결혼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하지만 지난주 남편이 술에 취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같은 여자한테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 말에는 외도에 대한 변명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냉소만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지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듯.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남은 건 형식뿐인 결혼이라는 껍데기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존재뿐이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자 문이 열리며 조용한 폭도가 나타났다.
율촌법률사무소라는 검은색 간판이 차분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지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리셉션 데스크 뒤편의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윤도현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도현.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의 이름이었다. 젊지만 실력 있고 특히 이혼 소송에 강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 지연은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향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발소리조차 카펫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문 앞에서 직원이 노크를 하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창가 쪽으로 큰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윤도현은 예상보다 젊었다. 37, 아니 38쯤 되어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 셔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침착하되 어딘가 슬픔이 깃든 그런 눈빛. 앉으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커피를 따라 그녀 앞에 놓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바라보며 지연은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 이혼을 결심하신 건가요? 도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다. 지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외도, 반복되는 거짓말, 냉소적인 폭언들, 15년간 쌓인 상처들이 하나씩 흘러나왔다. 도연은 메모를 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을 감으며 그녀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지연은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사람은 단순히 사건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보고 있었다. 사건 속에 묻힌 사람을, 무너진 여자를,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인간을.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도연이 말했다. 때로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다시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시작. 39의 나이에 실패한 결혼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창밖의 비는 더 거세졌다. 도연은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전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비는 예고 없이 내렸다. 로펌 19층 회의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번지고 있었다. 오후 7시를 넘긴 시각, 건물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도 엘리베이터의 기계음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탁자 건너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미세한 마찰음이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렸다. 도연은 시선을 서류에 고정한 채 사실은 그녀의 손등을 보고 있었다. 가느다란 혈관이 피부 아래로 비쳐 보였다. 그녀가 펜을 쥐는 방식, 입술을 깨무는 습관, 이마를 쓸어 넘기는 무심한 동작들 모든 것이 그의 시야에 각인되고 있었다. 이 부분 제출 기한이.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분하고 담담한 음성이었지만 도연은 그 속에 숨어있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위태롭다는 것을. 내일까지입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천둥은 없었지만 비는 거세게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지연이 펜을 내려놓았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물음이 아니었다. 도망치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선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멀어졌다. 몇 분 후 지연이 두 개의 종이컵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가 탁자에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가 컵 가장자리를 넘어 탁자 위로 한 방울 흘렀다. 짙은 갈색 액체가 하얀 서류 위로 번졌다. 지연이 황급히 휴지를 꺼냈다. 도연이 그녀보다 먼저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자리에서 멈췄다. 서류 위에서, 커피 얼룩 위에서 그들의 손등이 스쳤다. 3초. 아니, 그보다 짧았을지도 몰랐지만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지연이 먼저 손을 거뒀고 도연도 천천히 손을 내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말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입술을 축였다. 지연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혀끝이 살짝 데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 작은 통증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물리적인 신호. 하지만 도연의 시선이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지연 씨. 그가 불렀다. 성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지연은 컵을 든 채 얼어붙었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은 그냥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신으로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폭발한 것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경계가, 모든 이성이 한순간에 무력해졌다. 변호사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탁자를 돌아 그녀의 의자 앞에 섰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성이 아니었다. 욕망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속삭였다.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하지만 그가 손을 뻗었다. 지연의 뺨을 스치듯 만졌다.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목구멍을 지나며 날카롭게 긁혔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을 감았다. 도연의 손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내려갔다. 목덜미에 닿았다. 피부가 그의 체온을 감지했다. 뜨겁고 떨리고 절박했다. 저도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도연이 무릎을 굽혔다.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연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커피 향과 섞인 그의 고유한 채취. 따뜻하고 어두웠다. 도연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키스는 부드럽지 않았다.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도연의 손이 그녀의 뒤통수를 감쌌고 지연의 손은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다. 입술이 맞닿은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빗소리도 형광등의 윙윙거림도 복도의 공허함도 모든 것이 증발했다. 오직 그들만이 남았다. 서로의 숨결, 서로의 체온, 서로의 떨림. 지연이 입술을 열었다. 도연의 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혀와 부딪혔다. 달콤하고 쓴맛이었다. 커피의 잔향과 섞여 형언할 수 없는 감각이 입안 가득 퍼졌다.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의자에서 일어서게 했다. 지연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되었다. 심장이 맞닿았다. 서로의 고동을 느꼈다. 빠르고 불규칙하고 통제할 수 없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그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존칭도 호칭도 없이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마지막 방어선이 허물어졌다. 도연이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눌렀다. 지연이 고개를 젖혔다. 그의 입술이 쇄골을 따라 내려갔다. 혀끝이 피부를 핥았다. 미세한 땀의 짠맛이 느껴졌다. 지연이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에 도연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탁자 위로 밀어 올렸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펜이 굴러갔다. 커피 잔이 넘어졌다. 액체가 바닥에 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지연이 탁자 가장자리에 앉았고 도연이 그녀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지연의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도연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세 번째.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쇄골 아래
가슴 위로 얕은 곡선이 그려졌다. 도연의 시선이 그 곡선을 따라 내려갔다. 아름답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지연의 뺨이 붉어졌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열망이었다. 그녀는 도연의 넥타이를 풀었다. 셔츠 단추를 잡아당겼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바닥으로 튕겼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손바닥을 그의 가슴팍에 눌렀다. 단단한 근육, 뛰는 심장, 뜨거운 피부. 도연이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다.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각. 지연이 몸을 떨었다. 도연의 손가락이 스타킹 가장자리에 닿았다. 얇은 천이 피부와 손가락 사이를 막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내렸다. 지연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부의 의미는 없었다. 오히려 허락이었다. 간청이었다. 도연의 손가락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다. 지연이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다. 등을 활처럼 휘었다. 도연의 입술이 다시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키스는 이번에도 거칠었다. 혀가 뒤엉켰다. 이가 부딪혔다. 입술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쾌락으로 변했다. 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지연의 몸이 그 리듬에 반응했다. 허리가 흔들렸다. 허벅지가 떨렸다. 내부에서 열기가 타올랐다. 그녀는 도연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셔츠 천을 뚫고 피부에 박혔다. 도연이 낮게 신음했다. 지연 씨.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더 깊이?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혀끝으로 핥았다. 지연이 그의 키스에 몸을 맡겼다. 의자도 탁자도 세상도 사라졌다. 오직 그의 체온, 그의 숨결, 그의 존재만이 전부였다. 도연의 손가락이 더 깊이 들어갔다. 지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내부에서 무언가가 조여왔다. 쾌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도연의 목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였다. 신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낮고 깊은 소리였다. 절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몸이 굳었다가 풀렸다.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었다. 탁자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도연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땀에 젖은 이마를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빗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도연은 지연을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들이마셨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이 순간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살아있고 뜨겁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눈물이 아니라 욕망의 잔향이었다. 입술은 붉게 부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이 그 어떤 순간보다 아름답다고 느꼈다. 완벽하지 않아서, 무너져 있어서, 인간적이어서. 집에 가야죠. 지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도연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켜져 있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지연은 그를 따라갔다. 멈추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도연의 개인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도연이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의 빗줄기와 도심의 불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는 문을 닫았다. 잠갔다. 지연이 그의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 노트북,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 액자였다. 도연은 사진을 놓지 않았다. 누군가를 넣고 싶지 않았다. 혹은 넣을 사람이 없었다. 지연이 그 빈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보았다. 외롭나요? 그녀가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등 뒤로 팔을 감았다. 지연이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포옹. 단순하고 원초적이고 필사적인. 도연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따라 내려갔다. 허리 곡선을 감쌌다. 지연이 몸을 떨었다. 그의 손길이 달콤했다. 아팠다. 동시에 치유였다. 오늘은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도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그의 셔츠를 벗겼다. 어깨에서 떨어진 천이 바닥에 쌓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팍을 훑었다. 근육의 윤곽을 따라 내려갔다. 복근, 옆구리, 허리선. 도연이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다. 불처럼 피부를 태웠다. 지연의 블라우스가 완전히 벗겨졌다. 치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속옷만 걸친 채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창밖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몸을 비췄다. 곡선, 그림자, 떨림. 도연은 숨을 삼켰다. 목구멍이 말랐다. 그는 그녀를 책상 위로 올렸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노트북이 밀려났다. 빈 액자가 넘어졌다. 유리가 깨지지는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옆으로 굴렀다. 도연이 지연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속옷을 벗겼다. 마지막 경계가 사라졌다. 지연이 눈을 감았다. 수치심이 아니었다. 항복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맡겼다. 자신을, 몸을, 마음을. 도연의 벨트가 풀렸다. 바지가 내려갔다. 마지막 천이 벗겨졌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벗은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부끄러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오직 욕망만이 존재했다. 원초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지연이 눈을 잠시 감았다 천천히 떴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욕망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른, 하지만 단순한 욕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감정을.
들어오세요. 지연이 속삭였다. 도연이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지연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날카롭고 높은 소리였다. 도연이 멈췄다.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고통인지 쾌락인지 도연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느리게 리듬을 찾아가며 지연의 몸이 그의 리듬에 맞춰졌다. 허리가 흔들렸다.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았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 경계가 사라졌다. 어디서 그가 끝나고 그녀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다. 책상이 삐걱거렸다. 규칙적이고 거친 소리였다. 빗소리와 섞였다. 두 사람의 숨소리와 뒤엉켰다. 교향곡처럼 혼돈처럼 아름답고 혼란스러웠다. 도연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움켜쥐었다. 더 깊이 들어갔다. 지연이 고개를 젖혔다. 목선이 드러났다. 도연의 입술이 그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쇄골, 가슴, 복부. 혀끝이 피부를 핥았다. 땀의 짠맛이 느껴졌다. 그 맛이 중독적이었다. 지연이 신음했다. 도연이 속도를 높였다. 더 빠르게, 더 깊이. 이성이 사라졌다. 본능만이 남았다. 원초적인 충동. 그는 그녀를 원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 순간 이 여자가 자신의 전부였다. 지연의 몸이 다시 경련하기 시작했다. 내부가 조여들었다. 도연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는 신음을 참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거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절정이 동시에 왔다. 지연이 도연의 등을 핥혔다. 손톱이 피부에 자국을 남겼다. 도연이 그녀 안 깊숙이 자신을 쏟아냈다. 모든 것을, 열기, 욕망, 절망. 지연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 사라졌다. 몇 초간 혹은 몇 분간 시간의 감각이 증발했다. 오직 쾌락의 파도만이 존재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그들을 휩쓸고 부수고 다시 만들었다. 도연이 지연 위에 쓰러졌다. 두 사람의 가슴이 맞닿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땀이 피부에서 피부로 흘렀다. 숨이 뒤섞였다. 그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빗소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한참 후 지연이 먼저 움직였다. 도연의 품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책상에서 내려서려다 비틀거렸다. 도연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 보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옷을. 지연이 말끝을 흐렸다. 도연이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웠다. 블라우스, 치마, 속옷 하나씩 그녀에게 건넸다. 지연은 말없이 받아 입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채우기가 어려웠다. 도연이 다가와 도우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뿌리쳤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이 멈칫했다. 거리가 생겼다. 몇 분 전까지 하나였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지연이 옷을 다 입었다. 머리를 쓸어 넘겼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거울은 없었지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부은 입술, 붉어진 뺨, 흐릿한 눈빛. 그녀는 자신이 낯설었다. 이 여자가 자신인가? 도연이 불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집어들었다. 문 쪽으로 향했다.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힘을 주지 않았다. 그저 붙잡고 싶었다. 떠나지 않기를, 이대로 끝나지 않기를. 후회해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거부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녀는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다.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놓았다. 지연은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그녀는 눈을 찡그렸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연이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녀가 사라졌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빈 복도, 닫힌 엘리베이터, 멈춰버린 시간.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는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서류들, 넘어진 액자, 그들의 흔적. 그는 의자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무엇을 한 것인가? 무엇을 시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3일이 지났다. 지연은 도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도연도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생각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체온. 모든 감각이 생생했다. 눈을 감으면 그가 보였다. 도연은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일을 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판례를 찾고 변론을 준비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문장을 읽어도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신음, 그녀의 눈물. 4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다. 상대 변호사였다. 이혼 소송 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 요청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 도연은 수첩에 메모했다. 그리고 알았다. 그날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 당일 도연은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했다.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의 그가 필요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다짐이 무너졌다.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화장은 옅었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그녀도 자신만큼이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시작되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차갑고 건조한 법률 용어들이 오갔다. 도연은 전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했다. 하지만 내면은 폭풍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볼 수 없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사람들이 일어났다. 악수가 오갔다. 상대 변호사가 먼저 나갔다. 지연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연 씨, 잠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연이 불렀다. 그녀가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등만 보인 채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3초, 5초, 10초.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도연의 아파트였다.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차에 탔다.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오직 엔진 소리와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파트는 고층에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작고 멀고 아름다웠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그녀의 뒤에 섰다.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돌아섰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가까운 거리, 숨결이 닿을 만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저 눈가에 맺혀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연이 속삭였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자꾸 당신 생각이 나는 걸까요? 도연이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다. 저도 같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닙니다. 도연이 그녀에게 입맞췄다. 이번 키스는 달랐다. 절박하지 않았다. 거칠지 않았다. 슬펐다. 이별을 담은 키스였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혀가 조심스럽게 뒤엉켰다. 눈물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렀다. 누구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지연이 그의 넥타이를 풀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열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의 피부, 그의 채취, 그의 존재. 도연도 그녀의 옷을 벗겼다. 재킷, 블라우스, 치마. 하나씩 벗겨지며 바닥에 쌓였다. 침실로 향했다. 침대는 넓고 깨끗했다. 하얀 시트가 달빛 아래 빛났다. 도연이 그녀를 눕혔다. 옆에 누웠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며
지연이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번에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모든 순간을 음미하며 도연이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지연이 그를 받아들였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움직임은 느렸다. 리듬은 부드러웠다. 거칠지 않았다. 탐욕스럽지 않았다. 이것은 섹스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슬프고 아름답고 더섭는. 지연의 손이 도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근육의 결을 따라, 척추를 따라. 그녀는 그의 몸을 기억하고 싶었다. 모든 선을, 모든 곡선을, 모든 온기를. 도연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훑었다. 쇄골을 따라 내려갔다. 가슴 위로 닿은 도연의 입술은 더 이상 탐색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장 봉긋하고 예민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머금었다. 그녀의 젖무덤은 그의 뜨거운 숨과 입술의 끈적한 움직임에 굳게 솟아올랐고 도연은 그 반응을 가장 탐족스러운 선물처럼 받아들였다. 복부로 내려간 그의 혀는 나선형을 그리며 그녀의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배꼽의 오목한 부분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강렬한 기대감을 선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그녀의 가장 은밀한 영역을 숨김없이 드러낸 채 마주했고 가장 노골적인 탐닉을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채 활처럼 휘었고 입술 사이로는 길고 처절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도연의 탐욕스러운 혀가 주저함 없이 그녀의 가장 깊은 갈망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자극했다. 그것은 오직 서로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행위였다. 이제 그들의 공간에는 어떤 은유나 부끄러움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졌다. 여전히 거칠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박해졌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밤이, 이 순간이, 이 사랑이.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깊이 서로를 느끼고 싶었다. 도연의 이마가 지연의 이마에 닿았다. 눈을 마주 보았다. 숨이 섞였다. 심장이 함께 뛰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아니, 둘이 아니라 하나. 완전히 융합된. 움직임이 깊어졌다. 빨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었다. 탐욕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느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지점에 와 있었다. 끝과 시작의 경계,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지연이 도연의 이름을 불렀다.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쾌락과 슬픔이 함께 왔다. 기쁨과 아픔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들은 울었다. 웃었다. 떨었다. 서로를 꽉 껴안았다. 세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천천히 조각조각 소리가 돌아왔다. 빛이 돌아왔다. 감각이 돌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서로의 품에 안겨.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다. 분리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함께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지연이 먼저 일어났다. 도연의 팔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이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다. 평온한 이 표정을, 고통도 갈등도 없는 옷을 주워 입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침실 문을 나섰다. 거실을 가로질렀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멈췄다. 돌아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무너졌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새벽 5시의 엘리베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거울을 보았다. 눈이 부어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건물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해가 떠올랐다. 도시가 깨어났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연은 그들 사이를 걸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다. 무너진 마음을 품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침대에서 깨어나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난 것을 안 순간의 기억이 생생했다. 침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현관문이 조용히 잠기는 소리.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날 수 없었다. 붙잡으면 둘 다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사무실로 갔다. 일을 했다. 의뢰인을 만났다. 법정에 섰다. 완벽하게 일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내면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밤마다 술을 마시며 그녀를 떠올린다는 것을. 지연은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도연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택했다. 서류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차갑고 실무적으로, 감정은 배제한 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잊지 못했다. 잊을 수 없었다. 그 빗소리, 그 격정, 그 슬픔. 무너진 마음의 틈으로 스며든 사랑. 금기였지만 진실했던.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어떤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들은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진 마음의 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아프고 눈부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빛이. 3부 결말 여운과 회한. 2달이 흘렀다. 이혼 소송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지연은 법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15년의 결혼이 오늘로 끝난다. 재판은 짧았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양측의 합의를 확인한 후 판결을 내렸다. 이혼 확정.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
법정을 나서며 남편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무관심만이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법원 밖 벤치에 도연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법원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연은 그들을 바라보다 도연에게 물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이제 당신은 제 의뢰인이 아니에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끝났다. 하지만 그 다음은 그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우린 잘 모르겠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우리가 느낀 감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는지. 당신은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 있었고 전 그 옆에서 위로를 건넸죠.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순간의 의지였을까요?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저는 진짜였어요. 지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전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게 착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게는 진짜였으니까.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지연은 그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지연 씨. 도연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 당신을 다시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은 우릴 손가락질할 거예요. 이혼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와 의뢰인이 사귄다고.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전 이미 충분히 아팠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그 상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도연이 말했다.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도 당신이 절 원한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땐 도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의 인생을 함께 맡고 싶어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처음으로 느끼는 미래에 대한 희망. 기다릴게요. 지연이 속삭였다. 얼마든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법원 앞 광장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이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따뜻하고 규칙적이고 살아있었다. 미안해요. 도연이 속삭였다. 당신을 바로 사랑할 수 없어서. 괜찮아요. 지연이 답했다.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6개월이 흘렀다.
지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결혼 생활 동안 포기했던 꿈. 이혼 후 그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조용한 골목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카페의 이름은 시작. 도연이 했던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카페 문이 열렸다. 지연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리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의 시간을 조금 빌릴 수 있을까요? 지연은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도연은 카운터 앞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거리를 두었다.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각자의 삶을 정리하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떻게 지냈어요? 지연이 물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바빴어요. 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그리고 당신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뛰었다. 저도요. 도연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늦었지만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지연은 꽃을 받으며 눈물이 맺혔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연 씨, 저 이제 준비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바보.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도연도 웃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카페 안은 고요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연이 속삭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1년 후, 지연과 도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만 모인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지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장을 입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사랑합니다. 도연이 말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이혼을 준비하며 만난 변호사, 그리고 그 변호사와의 금기된 사랑.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서로를 통해 진짜 사랑을 배웠으니까. 지연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에필로그. 카페 시작의 한 구석에는 액자가 걸려 있다. 그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가장 잔인한 시작이었다. 지연은 가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15년의 결혼이 끝나던 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자신을 되찾는 시작. 진짜 사랑을 찾는 시작. 도연은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지만 이제는 이혼 소송만 맡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돕는 일.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한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도연이 지연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다. 단 한 번도요. 당신과의 이 시작을. 도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날의 비는 이별의 전조였지만 오늘의 비는 함께함의 축복이었다. 사랑은 때로 금기를 넘어선다. 윤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 지연과 도연이 증명했듯이 이혼을 준비하며 만난 변호사, 그리고 그와의 격정적인 사랑. 그것은 잘못된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끝에서 만났지만 시작으로 함께 걸어간다.